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 용산 대통령실로 바로 출근했습니다. 출근길에 정치가 곧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지금은 첫 번째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외교 사절단 접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어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용산 시대를 선언하면서 최초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제는 서초동 사저를 나와서 국립현충원을 거쳐 국회 취임식을 갔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바로 출근하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전 8시 20분에 집에서 나온 윤 대통령은 용산까지 약 7km 거리를 10분 만에 주파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첫 출근길 소감을 묻자 어제 출근을 하긴 했었다라면서 웃었고요. 사상 첫 출퇴근 대통령이라는 말에는 특별한 소감은 없다, 이래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제 취임사에서 통합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면서 그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 그걸 얘기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어제 임기 첫날부터 일정이 아주 빡빡했는데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취임식이 있었던 어제 윤석열 대통령 공개 일정만 무려 13개였습니다. 오전 0시에 군 통수권 넘겨받으면서 시작해서요. 취임식, 또 외교사절단 접견, 외빈 만찬까지 숨가쁜 하루, 그야말로 강행군을 펼쳤는데 오늘도 못지않습니다. 빼곡합니다. 윤 대통령은 당장 9시 10분부터 첫 번째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첫 번째 회의라 상견례 겸 다짐하는 자리라고는 하는데요. 당장 내일 국무회의도 있고 또 추경도 급하고 국회 청문 전국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또 취임 외교가 이어집니다. 10시에 인도네시아 경축사절 접견을 시작으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정상 환담이 있고요. 이후 캐나다와 사우디아라비아 외빈 접견이 30분씩 쭉쭉 이어집니다. 오후에는 일본 의원단과의 단체 접견도 예정돼 있습니다. 모두 이곳 용산 건물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이동 없이 만납니다. 네,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내일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가 있는데요. 반쪽 내각으로 출범해서 이 정족수를 채우려면 장관 인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진행을 어떻게 하나요? 네, 일단 국무회의를 열려면 국무위원, 장관이 최소 15명 필요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 7명을 임명했죠. 그 장관들도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어제부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교육부 유은혜, 법무부 박범계, 통일부 이인영 장관의 사표를 수리를 하면서 해당 부처는 장관이 공석이 된 상황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려면 장관 추가 임명이 불가피한 건데요. 일단 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후보자 5명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앞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이미 국회에 보내달라고 한 시한이 지나서요. 오늘이라도 당장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측 관계자는 YTN에 최소한 정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에 꼭 필요한 부처의 장관은 임명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인식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당장 열흘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하는 외교부 박진 장관 후보자나 나라의 안전과 지방자치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후보자, 또 법과 제도를 담당하는 법무부 한동훈 장관 후보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모두 연계된 사안인 만큼 무리한 임명 강행보다는 국회 협치 기조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뚜렷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